아까쯤에 이제 저희 어드밴트 엣지 앞선 소개에서 약간 언급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새 트렌드 중에 하이 이피션시 머시닝이라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거하고 관련된 어드밴트 엣지 해석과 실험적인 내용들, 그리고 디자인 설계 방법 같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발표 내용은 저희 서드웨이브 시스템즈의 엔지니어가 같이 와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신 발표하는 형태로 가고요. 먼저 하이피션시 머시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고효율 가공이라고 말하는 하이피션시 머시닝, 그리고 그거를 이용할 때 어드밴트 엣지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피션시 가공은 사실 개념 자체는 좀 오래됐는데 여러 가지 공구라든지 가공 장비의 특성 때문에 사실 최근에서야 사용된 가공법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우리 기존의 가공에 비해서 액시얼 뎁스 오브 컷 혹은 AP라고 하는 축방향의 뎁스량을 많이 부과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디얼 뎁스 오브 컷, 우리 스텝 오버라고 하는 반경 방향의 절임량을 굉장히 일부분만 가져가는 형태를 HM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이 우리 전통적인 가공 방법이라고 하면은 오른쪽 가공 방법처럼 우리 스텝, 액션한 레벨을 더 두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양의 가공량을 절입하는 것들이 바로 HEM, 하이 이피션시 머시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주요한 특징 같은 것들은 바로 하이 이피션시 가공을 하면은 공구의 날의 옆면, 사이드 컷을 아주 극도로 넓은 영역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의 분포를 분배시킬 수가 있고요. 공구 마모도 인선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 규모를 좀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위에 이제 두 가지 공구 타입과 그 절삭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각 트래디셔널 러프닝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절삭 방법과 그리고 하이 이피션시 가공 HM을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보시면은 레이디얼 뎁스 오브 컷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2% 레이디얼 뎁스 오브 컷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사용하고요. 하지만 액시얼 뎁스 오브 컷 같은 경우에는 100% 기준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깊은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하이피션시 가공이 좋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특정 조건에서 공구의 마모를 극도로 제한하면서 가공 효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들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에 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작기계의 특성도 잘 활용해야 되고 공구 자체도 컨셉을 우리가 하이피션시 가공을 위해서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피션시 가공은 사실 인터넷으로 구글링이나 혹은 해외 절삭 포럼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공 방법, 일반적인 고속 가공, 그리고 하이 이피션시 가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포럼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문헌이 좀 있는데 HM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그런 PDF 파일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하이 이피션시 가공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예시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실제 실험적인 결과들 같은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드밴트 엣지, 서드웨이브 시스템즈의 어드밴트 엣지를 이용할 때에 이 HM을 활용할 때에 고려해 볼 만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저희 소개 작업에서는 공구 마모에 관련된 그런 특성들을 좀 중요하게 설정을 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머신 인스테빌리티나 서피스 디펙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공구 마모에 비해서 좀 나중에 가야 될 요소들이고요. 먼저 공구 마모가
극도로 제한되는 형태에서 안정적인 가공을 먼저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구 마모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깊숙이 바라볼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구 마모를 볼 때에 이상적인 아이디어한 마모를 목표로 할 것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어떤 앱노멀한, 그러니까 비이상적인 그런 가공은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것들이 바로 치핑이라든지 혹은 공구 파손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에 해석적인 우리 결과물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드밴트 엣지에서 저희가 해석을 수행하시기 전에 이 공구 마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분화해서 분류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공구 마모 위치라든지 혹은 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라든지 혹은 또는 이제 치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인들은 무엇일지 좀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드웨이브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 일반적인 마모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라든지 높은 온도에 의해서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DOE를 설정할 때에 압력과 온도를 낮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한편 치핑이라든지 혹은 어떤 치명적인 파손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주응력이라든지 응력 형태들을 굉장히 우리가 극도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갈 때에 이제 우리 항상 DOE 짤 때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DOE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실험 해석 케이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결과물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는 이번에는 공구 마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선택을 하고 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다양한 변수들을 갖고 DOE를 짤 수 있지만, 실제 어드밴트 엣지에서 이번에는 툴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공구의 형상을 가지고 다양한 변수로 공구의 타입들을 설정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한 요인들이 상호 어떠한 결과물들을 갖고 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공구 파일들은 모두 스텝 파일, 외부의 솔리드 파일인 스텝 파일을 다 가져올 텐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들은 바로 공구 인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구 인선 부위에 있는 인선의 형상이라든지 혹은 그 부분에 있는 인선의 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실제 절삭의 결과물들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샌드백에 대한 그런 결과물들도 있는데, 공구 인선을 제대로 설계를 하지 못하면은 칩의 형상부터 그리고 절삭력 데이터까지 다양하게 차이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 DOE를 짤 때 항상 공구 인선에 대해서 설계를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과학적인 접근 방법, 바로 이제 하이 이피션시 가공. 우리 고효율 가공이라는 말은 사실 학문적으로 별로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하이 이피션시 머시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하이 이피션시 머시닝을 활용할 때에 특히 이제 공구 선정에서 공구의 기하에 선정해 있을 때 과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저희 타겟이 있습니다. 바로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현재의 원래 절삭 조건들이 있는데, 총 3가지 공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선이 칩 브레이커가 있는 밀링 공구 6날짜리가 사용되고요. 칩 브레이커가 없는 일반적인 6날 공구, 그리고 뒤에는 소개는 안 돼 있지만 여기에는 9날짜리 공구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공구들을 사용할 때에 실질적으로 실측 데이터가 어떠한 마모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실제로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네요. 미국에 있는 항공이라든지 방산업체에서 실제로 파일럿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때에 타이타늄이라든지 혹은 슈퍼알로이를 가공할 때에 특히 이제 이런 HEM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가공을 할 때에 MRR을, 그러니까 결국에 가공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구 마모는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MRR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플로우는 다음과 같은데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 종의 공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숙하게 고찰을 해보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DOE를 짤 겁니다. 그래서 공구 기하에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결정된 그 DOE를 가지고 해석적인 데이터들도 확인을 해 보실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툴패스 옵티마이제이션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바로 칩 브레이커가 설치되어 있는 HM이죠. 칩 브레이커가 없는 형태네요. 네, 칩 브레이커가 있습니다. 지금 칩 브레이커가 밀린 공구의 어떤 형태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오른쪽 위에 그린 것처럼 인선 부분에 노치가 파져 있는 게 바로 밀링의 칩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선반의 칩 브레이커하고는 다르죠. 선반의 칩 브레이커는 보통 비주와 같은 형상으로 칩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공유를 이제 변화시켜서 공구를 끌어내는데, 밀링에서의 칩 브레이커는 바로 노치를 통해서 저립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그 HM 같은 경우에는 액시얼 뎁스 오브 컷, 공구의 칩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러한 액시얼 방향의 칩 길이를 강제적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바로 칩 브레이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에서 수행하고요. 아래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 브레이커는 없지만 공구가 9날이네요. 그래서 HM 조건을 줬을 때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조건에 비해서 9날 공구는 공구의 코어는 굉장히 커지고요. 공구 날수는 증가됐을 것이고 그만큼 확보된 피드파 투수를 작게 설정을 할 것입니다. 레이디얼 뎁스도 주고요. 이런 식으로 HM 조건을 주면은 결국에 칩 형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칩 길이는 길어지고 칩 두께는 얇아지는 형태로 컨트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절삭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가 익숙치 않은 인치 규격이라든지 혹은 피트를 이용한 값이 있어서 우리가 티타늄이어도 쉽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밑에 좀 변환을 해놨는데, 대략적으로 커팅 스피드, 우리 선속도라고 얘기하는 게 70m/min, 그리고 122m/min, 그리고 피드 레이트는 803mm/min, 그리고 10,000 정도 되는, 1000mm/min 정도 되는 속도가 실제 절삭 조건으로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상적인 마모를 보기 위해서 바로 템퍼리처하고 마이스 스트레스를 확인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공구, 그 세 가지 기하가 다른 공구 조건에서 어느 부분에 먼저 마모가 될 것인지 상대적인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템퍼리처하고 마이스 스트레스가 결국에 우리 공구 마모에 영향을 주는 프레셔와 열로서 귀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바로 체크를 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9날 공구에서 좀 커팅 스피드라든지 피드레이트가 높음으로 인해서 마모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절대적인 그 절삭 속도가 9날 공구에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마이스 스트레스가 크게 상승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M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는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온도라든지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툴링을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공구 기하만 바꿔서는 마모는 분명히 더 심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번 우리 뭐라고 할까요? 정상 마모가 아닌 이상 마모일 때 그때를 대비한 치핑을 막기 위한 값을 확인하길 때에는 저기 보시니까 프린시펄 스트레스네요. 그래서 주응력 단위를 확인을 하시면은 공구에 치핑이 걸릴 확률이 높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9날에서 치핑이라든지 공구 마모에 대해서 더 극대화돼서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고 해석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DOE, 우리 베이스라인을 해석을 통해서 DOE를 짤 때에 서데이브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고민을 했는데, 바로 이제 칩 컬이라든지 칩이 생성되는 형태라든지, 그리고 칩이 말려 들어가는 곡률이라든지, 그리고 레이크면에 부착되는 형태의 모습들을 서로 비교를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칩이 안쪽 내부 포켓에서 낑길 수 있는지, 클로깅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도 확인을 해봤고요. 칩이 잘 탈출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DOE를 짤 때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설정을 했네요. 높은 헬릭스, 그러니까 우리 헬릭스 각도하고 피드 값을 갖고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2x2 조건이고요.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헬릭스 각도와 그리고 피드 값을 높거나 낮을 때에 서로 교차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저희가 다 코멘트를 달기는 했는데, 좌측 상단이 바로 낮은 피드와 낮은 헬릭스고요. 오른쪽 하단의 네 번째 그림이 바로 높은 피드와, 높은 피드라는 얘기는 스핀들 속도라든지 혹은 우리 피드 레이트를 통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이제 높은 헬릭스 각도 같은 경우는 공구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해석들을 수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왼쪽에 템퍼리처와 마이슨 스트레스를 확인해서 공구의 마모에 대해서 정상적인 마모가 일어났을 때에 어떠한 게 좀 더 유리할 것인지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향성을 갖고 판단을 해보면은 확실히 피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구나, 상대적으로 헬릭스 각도는 좀 더 마이너한 영향을 주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툴 브레이케이지, 우리 치핑과 관련된 그런 탐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피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절삭 조건 자체의 툴링이 공구의 마모하고 이제 치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낸 것은, 우리 초반에서 이제 9날 공구를 사용할 때에 그 피드 레이트가 IBM이 250인치 퍼 민이었는데, 400이었죠. 400인치 퍼 민이었는데 그걸 250까지 낮추는 최적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결국에 400인치 퍼 민으로는 기존 공구 대비해서 마모가 굉장히 극심해지는 거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줄였고요. 그리고 레이디얼 인게이지먼트, 우리 레이디얼 뎁스 오브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정도, 2%에서 3% 정도로 증가시켰습니다. 작은 값으로 보이지만 사실 MRR을 따져본다면은 저 MRR 1% 변화는 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공구 형상에서는 이제 헬릭스 앵글이 더 각이 살아있을 때에 공구 마모라든지 치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이스라인, 최초의 공구 상태보다 더 낮은 헬릭스를 줘야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최적화 결과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최적화를 수행해보니까 가공 시간에 큰 변화 없이 마모를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었다라는 결론들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항공업계에서 HM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방면으로 사용해보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공구도 그렇고 그리고 가공 기법도 그렇고 좀 더 많은 소개 자료들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데이터들 저희가 모아서 다음 편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